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또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또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바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린 78의 이민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동향 또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개장 초에 약세 흐름을 좀 극복하고 또 일제히 강세로 좀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예, 3대 그 시장 전부 다 그 강세로 마감했고요. 그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일부랑 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저께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 백신 관련돼서 특허에 대한 뭐 그것을 잠깐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악영향을 좀 받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네, 뭐 오랜만에 오늘 또 파란색이 많이 보이네요. 대부분이 다 파란색이죠. 이제 약간 봄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뭐 아마존 같은 대형 기업들이 다 이제 1% 가까운 이제 뭐 상승을 좀 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시장 다 뭐 다우, S&P, 나스닥 다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올라도 시장 반응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한번 이 어닝 시즌 때 확실하게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시즌에서 오른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조정을 좀 확실하게 눌러가면서 가는 게 아니고 뭐 올라도 확실하게 오르지 않고 내려도 내린 것 같지 않은 상태를 가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여기에 네. 대한 반응도 좀 뭐 좋긴 하지만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죠. 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네네.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환호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근데 그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게 뭐 이 그래프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네. 추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아주 미세한 결과 어떤 경제 변화를 바로바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0만 건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 49만 8천 건 뭐 이런 건 네. 굉장히 긍정적인데 뭐 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게 700만 예, 700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50만에 가까운 숫자인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를 한번 보게 되면 코로나 직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20만, 30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표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2019년 그 12월 5일 그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20만 3천 건이었었는데 네.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려면 아직도 30만 명이나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추이 지금 이제 하락 추이를 가다 보면 이제 올 연말쯤 되게 되면 그 코로나 이전이랑 좀 비슷해질 것 같은데 이게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자발적으로 이제 고용, 그러니까 노동 환경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있고 이게 완전히 산업이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뭐 관광 산업이라든지 제조업도 그렇고 칩 부족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완전히 돌아가지 않는 그런 약간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지금 자산 가격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상승한 거 자체가 이게 정확하게 완전한 어떤 여건 상태에서 상승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상태죠. 내일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보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업률까지 나올 텐데 예, 지금 6%에서 5%대로 떨어질 건 확실하고 예. 이게 아주 좋게 나온다면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럴 줄 알았다고 반응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계속 호전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가 이번 주 지표가 아니고 지난달 지표 아니니까. 그렇죠. 4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어떤 시장 반응을 이미 한번 시장에선 보고 나서 요번에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좋다고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확실하진 않고 좀 지금처럼 미지근하게 반응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제 그러면 이제 고용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돼간다는 걸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네네. 사실상 좀 오히려 띄워주거나 네네. 오히려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더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 약간 요즘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시장 상황이 교과서랑은 안 맞아갖고 그렇죠. 예, 네.
이 코로나 팬데믹도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만 일단 그 금리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이제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지나쳤다.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지금 오지 않고 뭐 3분기나 4분기쯤에 올 것이다. 그래서 금리 상승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 1분기 초에 그게 이제 아마 금리 상승의 속도를 좀 낮추는 것 같고요. 지금 저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4월 이후에 3, 4월 달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1.5%대로 좀 안정적인 모습, 1.6%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성장 요건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뭐 고용률이 뭐 좋아지고 네.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경제의 그 어떤 성장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뭐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리도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기억하기를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금리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2%를 어떻게 금방 달성하게 되면 이게 시장에 미칠 충격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네. 같은데요. 이게 고용이 뭐 이제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나 뭐 실업률 같은 게 급격하게 낮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확실하게 그 이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에 금리도 급격하게 상승할 요인이 뭐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 당분간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니 옐런이 또 금리 인상 발언 이제 언뜻 하면서 예, 이제 예. 분위기가 살짝 좀 네네. 이제 주시장에도 약간 이제 악재로 좀 작용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이제 걷어들이면서 조금 어느 네. 정도 다시 안정세를 찾아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페드에서 또 얘기를 하면서 자산 시장이 이제 좀 압력이 될 수 있다. 또 네. 경고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예, 예, 예. 이러면은 또 다시 한번 또 주가에도 다시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아, 이 주가의 그 패드에서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행간의 의미로서는 뭐 여러 가지 자산의 거품이 좀 껴 있다 얘기할 때는 여기서의 자산이 어떤 자산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쪽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기 암호화폐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아,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고, 네. 그 파월 의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 보고서상에 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자산들의 거품이 껴있다는 얘기는 그 암호화폐도 그 중에 하나가 하나죠. 될 것 네. 같고요. 뭐 그 중에서 언급한 자산 중에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네. 레버리지가 많이 일어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많이 일으켜진 그 자산에 대해서 네. 거품이 좀 껴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이제 코인 종류의 그 암호화폐 자산들, 네, 가상화폐들이나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뭐 그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펀드들, 헤지 펀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충격을 받으니까 아마 그것도 사전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그 백신 지적재산권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참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세계 큰 형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중국이 없었으면 그런 얘기가 과연 나왔을까 싶은 그렇죠. 얘기죠. 약간 그 지금까지 미국이 200년 역사상 그 지금까지의 철학과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실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그 했던 얘기를 톤다운해서 그 제약사들 대표들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지적재산권을 열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좀 뭐 낮췄다고 하는데 그 분위기는 그래도 그런 식의 태도를 갖는다는 건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정체성과는 굉장히 큰 부딪힘이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죠. 만약에 지적재산권 포기가 WTO에서 결정이 된다면은 주가에는 모더나나 화이자 주가에는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특히 이미 예. 어제 조금 하락을 했죠. 예, 맞습니다. 네. 많이 하락을 했죠. 그 화이자 같은 경우는 너무 덩치가 크고 이미 그 많은 사업 부분에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5년간 주가를 보게 되면 뭐 보통 이제 30불에서 40불 사이의 밴드를 기록하기 때문에 아무리 낮아도 지금 주가보다 많이 내려가지 않은데 모더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굉장히 작은 회사인 네. 거죠. 오직 mRNA에만 목숨 걸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 저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 모더나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그 특징적인 게 작년 한 해 동안 그 EPS의 성장이 그 1,800%, 180배 정도가 올랐고 네네. 그리고 그 2021년에 드디어 그 흑자로 전환되는 그 전까지는 적자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회사가 드디어 이제 흑자 기록하면서 이익 전환하면서 그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었는데 이 그 말 한마디 어떤 이런 지적자 사건 얘기 때문에 그 주가가 하락하게 됐으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 mRNA 그 mRNA 네 메신저 RNA 방식 네. 네 뭐 이런 것도 참 이 상대를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될지는 정말 이런 세상이 올지는 정말 몰랐는데 네 이런 이 mRNA 방식을 연구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미국에서 정부에서 사기업에 공개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네, 좀 놀라운 얘기죠. 근데 듣기로는 이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특허를 공개한다고 해서 바로 이런 다른 기업이나 제약사가 바로 만들 수는 없다 없겠죠. 그러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이 라이센스를 준다고 한다고 해서 바로 제조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뭐 이걸 사고 싶으셨는데 못 사셨다면 한번 뭐 한 10주 정도 한번 사실 수 있는. 네. 그 지금 얘기 본- 좀,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네네. 테이퍼링. 네네네. 그 델라스 연은 총재인가요? 그 네네네. 사람은 계속 테이퍼링 논의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렇게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온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연준 생각보다는 좀 땡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연준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의견은 고용에 대한 얘기였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고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또 뭐 오늘 그 발표되는 그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 예, 네. 고용 보고서에서 뭐 또 이제 그 90만 이상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테이퍼링 뭐 내년에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내후년에서야 금리 관계단 얘기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 과열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죠. 테이퍼링이 만약에 논의를 시작하면 발작이 올까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발작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는 좀 아마 할 것으로 그러니까 2013년보다는 좀 덜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2013년엔 정말 발작을 했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무리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술주가 어제 네. 이제 또 오르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전에 제가 최근에 이제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미국 시장에 좀 진입을 해보면 좋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을 좀 추천하는 쪽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2분기 쪽 실적도 그렇고 페이스북을 자꾸 추천을 하는데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페이스북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꼭 담으셔야 된다고.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네,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예. 여전히 네. 지금 진입을 해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가요? 지금 진입을 하는 거요. 잠깐만 생각을 해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네. 페이스북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만약에 이미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아직 홀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예, 거고. 저도 홀드를 권해드리고 아직 지금 만약 신규 진입이다라고 해도 예, 지금보다 뭐 10에서 15% 정도는 더 성장 상승 여력이 여력이 있고요. 그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뭐죠? 그게 지금 주가가 올해 그 수익 개선이나 올해 영업 실적이 반영이 돼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예, 그 컨센서스에서 가격 예상했던 가격만큼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 올라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업이 광고 수익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SNS나 이런 미디어나 뭐 OTT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업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덩치가 큰 기업들은 사실 주가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구글도 이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이 이제 판 기업 중에서는 가장 주가 상승률이 낮았는데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악재들도 많잖아요. 뭐 디지털 관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독점이나 아니면 그렇죠. 또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부분도 또 아마 맞습니다. 규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큰 실적에 걸림돌이 안 될까요? 현재까지 실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요. 그 반독점과 관련된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 이제 4, 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구체적 조치, 그 법률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그 길가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 이슈가 됐던 것들은 과거의 개인정보가 이제 해킹당했던 문제가 네네. 다시 이슈가 됐던 거고, 그리고 또 개인정보의 동의를 통해서만 광고가 네. 노출이 되는 것도, 이제 개인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냐, 그러면 올해부터 동의를 하겠냐, 동의를 하지 않겠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 그 페이스북이랑 플랫폼에 광고를 실는 그 광고주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실제로 이 플랫폼 상에서 그 광고를 차단하는 인원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는 거의 없고 오히려 광고들을 차단하면 정보가 차단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걸 개방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그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눌렸던 부분은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오랜만에 테슬라 얘기를 좀 꺼내볼 텐데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제 그 주수익권을 좀 잃게 된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큰일 났죠. 얼른 빨리 지금이라도 매도하시는 게. 아니요. 그렇게 말씀 큰일 납니다. 오늘 보니까 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테슬라가 20%에서 13%로 떨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업체에서 전기차를 계속 만들어내면 이 테슬라의 점유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테슬라가 전기차 자체로는 상당히 지금 경쟁력을 잃고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그 FSD,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전기차 회사로서의 정체성이 굳어지는지 이 속도의 차이에서 어떤 게 더 빨리 되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좀 결정될 거기 때문에 뭐 나쁜 마음으로 테슬라 어쩌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뭐 돈은 2년 동안 탄소 배출권으로 잘 벌었습니다. 그냥. 그 그동안 정도로 많이 버신 걸로 만족을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머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